김복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무릎을 짚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국밥집을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네가 보였어요. 아직 어둠 속에 잠든 골목길과 담장 너머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심은 나무였어요. 오늘도 또 하루구나. 복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동철이 결혼해서 나간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적막함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정갈했어요. 거실 한편에는 색바랜 국밥집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지만 복순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어요. 마당 한구석의 텃밭에서는 상추와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지만 복순이 정성껏 가꾼 밭이었어요. 저녁 반찬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 복수는 텃밭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동철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선영과 손자 준호까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왔네요. 선영이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복순의 품에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복순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외로움 따위는 사라졌어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동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밤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사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동철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후 멀리서 살던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정말 그럴 거니? 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나도 할머니 집에서 살 수 있어? 할머니 김치볶음밥 맨날 먹을 수 있어?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넓지 않은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좋다. 우리 함께 살자. 복순의 대답에 온 가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철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끝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밥을 차려놓았고 손자는 학교 가기 전에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15년 만에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복수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복순의 방을 청소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둘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런 낡은 것들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40년간 써온 밥그릇이 사라지고 남편과 함께 쓰던 이불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배려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순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선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가스불은 위험하니까 저희가 할게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복수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부터는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뭘 하든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손자 준호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깜빡깜빡한다고 했어. 복수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 맞아? 준호의 말에 복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느 저녁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에 소곤소곤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낡았어. 보일러도 고장나고. 그러게. 어머니도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복수는 문 뒤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 한편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족들이 깨면 안 되니까 발걸음을 살살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아들 동철이 대답했어요. 복수는 부엌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엄마 집 팔고 시내로 옮겨야지. 여기서 언제까지 살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을 판다고? 그래도 엄마 집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어차피 나중에 당신 것 될 거 아니야? 선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손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야? 잠이 안 와. 준호야, 빨리 들어가서 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동철이 아들을 달랬습니다. 우리 이사 가면 나 오토바이 사주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약속했는데. 준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 집을 팔겠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복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철과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아침 맛있게 드세요. 선영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밥맛이 없었어요. 숟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세요. 동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복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을 때였어요. 이웃집 박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복순아, 괜찮아?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뭐가?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러더라.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박순자의 말에 복순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동철이가 어제 슈퍼에서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복수는 뒷목이 서늘했습니다.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복순이가 정신이 가장 또렷한데.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는 그제야 아들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가져가려는구나. 복순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날 저녁 복수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동철아, 잠깐 나와라. 왜요, 엄마? 동철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따라 나왔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얘기했다며? 복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동철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드시니까 가끔 깜빡하신다고. 깜빡하는 게 뭐가 있어? 말해봐.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제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동철이 변명했어요. 언제? 나 가습을 안 썼는데? 복순이 반박했습니다. 동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알겠다. 복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복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복순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순이 괜찮나? 요즘 많이 깜빡한다던데. 그러게. 아들이 걱정이 많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복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복순은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나는 멀쩡해. 동철이가 나를 바보로 만들려는 거야. 복순의 마음에 단단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거실에 나가 앉았어요. 동철과 선영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아, 네 엄마. 이 집 말이야. 복순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얘기해요. 어머니 몸에 안 좋아요. 선영이 복순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복순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복순은 새벽부터 텃밭에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상추를 뜯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복순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정말 치매인가 봐. 그런데 말은 또렷한데? 촉이라서 그런가 보지. 복순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4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오후에 친구 이만석이 찾아왔습니다. 75세의 만석은 복순의 오랜 친구였어요. 복순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새벽에 들은 대화부터 아들의 거짓말까지요. 그 자식이 그런 짓을?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석아,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복순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일단 집 문서부터 확인해봐. 혹시라도. 만석이 조언했습니다. 복순은 서류함을 뒤졌어요. 등기권리증과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명의는 복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동철의 행동이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엄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동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순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엄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 멀쩡해. 복순이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들의 계속된 공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경 동철이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마을 이장 김봉수였습니다. 어머니, 이장님이 왔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순은 거실로 나갔어요. 이장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 오늘 중요한 일로 왔어요. 이장이 무게감 있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철이 나섰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시내에 아파트를 구하려고 해요. 복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몸도 안 좋으시고 여기서 계속 살면 병원 다니기도 힘들어요. 동철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복순은 믿지 않았어요. 이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복순은 서류를 보았어요. 빽빽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복순은 손이 떨렸어요.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나 도장 안 찍어.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데.
동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복순도 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제 것이 될 집이잖아요. 동철의 말에 복순은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요. 지금 당장은 내 집이야.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이장이 중재했어요. 복순 씨, 아들이 효심으로 하는 일이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효심이요? 웃기는 소리네. 복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판단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우리가 대신 결정할게요. 선영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언제 판단력이 떨어졌어? 어제도 같은 반찬을 3번 만드셨잖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수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동철과 선영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혼자서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장이 도장을 내밀었어요. 복순 씨, 그냥 찍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수는 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복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장까지 모두 자신을 압박했어요.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동철이 재촉했습니다. 복수는 도장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대문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만석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이 형? 동철이 당황했습니다. 만석은 복순 곁으로 다가왔어요. 복순아, 무슨 일이야? 만석아. 복순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석이 서류를 보았어요. 이게 뭐야? 담보대출? 만석이 아저씨, 이건 저희 가족 일이에요. 동철이 변명했습니다. 가족일? 이 집은 복순이가 피땀으로 지킨 집이야. 만석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40년 동안 국밥집 하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내가 뭔데 도장을 받으려 해? 복순은 만석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맞아.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복순이 다시 당당해졌습니다. 이장이 어색해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래, 오늘은 그만해.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철과 선영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장과 함께 서둘러 나갔습니다. 복순과 만석만 남았어요. 복순아, 정신 차려. 저놈들한테 당하면 안 돼. 만석이 복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만석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만석이 물었습니다. 복순은 깊이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해야겠어.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어.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뭘 할 거야? 일단 집 문제부터 정리해야겠어.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복순이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복순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복순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복순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젯밤 만석이와 나눈 대화가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할 때야. 복순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72년을 살아온 얼굴에 새로운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복순은 집을 나섰어요. 새마을 금고로 향했습니다. 동철과 선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히 나왔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최미영 과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으로 친절하기로 유명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미영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복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진명의 확인부터 가족과의 갈등까지요. 미영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로 검색한 결과 다행히 명의는 여전히 복순 것이었어요. 안전하네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미영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대비책이 있을까요?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신탁이나 유언장 같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영의 조언이 현실적이었어요. 복순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가족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동철과 선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동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새마을 금고에. 복순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내 진명에 확인하러. 복순의 대답에 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우리를 믿지 못하세요? 동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복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동철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떤 입장이요? 너희가 내 등 뒤에서 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복순의 말에 동철과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내가 치매라고 소문낸 것도 알고 있어.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동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예상 밖의 사과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은 놀랐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철아, 사실은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동철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3개월 전에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씀드리기가. 동철이 눈물을 흘렸어요. 복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부끄러웠어요. 45살의 직장을 잃다니. 동철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영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했어요. 복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동철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복순은 잠시 침묵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동철아,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안 돼. 복순의 말에 동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그래. 우리 가족 아니니? 복순의 따뜻한 말에 동철과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복순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말해. 그리고 동네에 퍼뜨린 소문은 내가 직접 해명해.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복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후 동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제가 걱정이 너무 앞서서. 동철의 해명에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박순자가 복순에게 사과했어요. 복순아, 미안해. 괜한 소리 믿었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복순은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복순은 미영 과장과 상의해서 집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어르신, 가족 신탁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어르신이 살아계실 동안은 어르신이 관리하시고 나중에 상속될 때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미영의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복순이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동철에게 말했어요. 동철아, 집은 신탁으로 정리했다. 신탁이요? 그래.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관리하고 나중에는 내 것이 될 거야. 동철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복순이 말했습니다.
뭐든지요.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존중해줘야 해. 당연하죠. 동철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미안했어. 손자 준호도 사과했습니다. 왜?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런 말해서. 복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할머니도 준호 기분 이해해. 선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래, 우리 서로 믿고 살자. 복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철이 새 직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작은 회사지만 취직됐어요. 동철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복순도 기뻤어요. 월급은 적지만 성실히 일하겠어요. 동철의 다짐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복수는 며느리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선영아, 힘들었지?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선영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복수는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 많이 헤아릴게요. 선영의 약속에 복수는 만족했습니다. 저녁에 만석이가 찾아왔어요. 복순아, 어떻게 됐어? 다 잘 정리됐어.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네. 만석도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만석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뭘 고마워하니? 친구 사이에. 만석이 손을 흔들었어요. 복수는 친구의 우정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되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가 달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은 그 나무처럼 복순의 인생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복순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동철은 매일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했어요. 더 이상 복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영도 변했어요. 복순의 생활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설거지만이라도. 고맙다. 작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 준호도 할머니를 다르게 대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배운 거 들어볼래? 그래, 말해보거라. 준호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복수는 그런 손자가 기특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복수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만석이가 찾아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복순아, 요즘 어떠니? 좋아. 마음이 편해.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그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만석아.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친구가 뭘 그런 소리 해. 두 노인은 조용히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저녁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동철이 말했어요. 그래. 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선영도 동의했습니다. 복수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확실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변한 것 같아. 복순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를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 복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복순은 30년 넘게 다닌 시장이 반가웠습니다. 복순 씨, 오랜만이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손자가 생선 좋아해서. 복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철과 선영은 복순이 시장 사람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동철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 이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엄마를 알고 계시네요. 복수는 새삼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 작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수는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피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보, 잘 견뎠지? 복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녁에 동철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이사할까 해요. 복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엄마 혼자 계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동철의 말에 복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했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동철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독립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엄마께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서. 복수는 아들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갈 건데? 근처 월세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으로.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복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외로워질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복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그래.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복순의 말에 동철이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동철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운함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와라. 복순이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으면 전화할게. 준호가 복순을 꼭 안았어요. 그래, 할머니도 준호 생각날 거야. 복순은 손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어요. 복순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옛날처럼 간소했지만 맛있었어요. 저녁 후에는 만석이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복순아, 외롭지 않아? 아니야. 오히려 편해. 복순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복순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순은 오랜만에 딸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영숙아. 오빠네는 어떻게 됐어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순은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너도 힘들 텐데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엄마가 잘 해결하셔서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복순은 뿌듯했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대단하세요. 영숙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밤에 복순은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은 맑은 날이었다. 텃밭에 상추가 잘 자라고 있다. 동철이네는 새 집에서 잘 지내는 것 같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다. 복수는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야 정말 내 것이 된 것 같구나.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어요. 달빛에 비친 나뭇가지가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복수는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복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밤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복수는 기대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누구나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